산속에서 주운 아이. 그 정체를 알게 된 순간 한 아버지의 선택이 흔들립니다. 18년 동안 아무 말 없이 키운 아들. 그런데 단 하나의 목걸이가 숨겨진 진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왕가와 이어진 비밀. 그리고 아들은 처음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지키기 위해 숨긴 진실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될까요? 떠나야 하는 아들. 붙잡을 수 없는 아버지.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용한 산골에서 시작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마을에서 반나절을 걸어도 채 다다를 수 없는 곳, 그 산의 허리쯤에 낡은 돌담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오래전에 이끼가 덮었고 마당이라 부를 만한 자리에는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연수. 나이는 60을 넘겼습니다. 약초를 캐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산비탈을 오르고 해가 기울면 돌아와 캐온 뿌리를 다듬고 어둠이 내리면 아궁이 앞에 앉아 불빛 하나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수천 번 반복된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연수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산짐승에게도 간혹 길을 잃고 올라오는 나무꾼에게도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 입을 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차가운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은 것과 마음이 없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왜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는지, 왜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수의 집 앞에는 등잔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처마 끝 나무 기둥에 매달린 작은 등잔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물건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등잔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연수는 반드시 그 불을 지켰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밤중에라도 일어나 채웠고 바람이 거세지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불꽃을 감쌌습니다. 밥은 굶어도 그 등잔만은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사러 올라올 때면 그 불빛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군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굴 기다리시는 겁니까?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 쪽을 한번 바라보았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은 사람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돌았습니다. 젊은 시절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라는 이야기, 죄를 짓고 산으로 숨어든 거라는 이야기, 그도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 미쳐버린 거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연수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그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날도 연수는 여느 때처럼 산 깊은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발밑에 풀이 젖어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울음이라 여겼습니다. 산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짐승이 우는 소리, 상처 입은 놈이 웅크리고 내는 신음,
그런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연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돌무더기 옆 축축한 이끼 위에 헝겊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사람의 흔적도 그 아이를 데려온 누군가의 자취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솟아난 것처럼 아이는 홀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아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그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순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도 누군가를 돌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아이는 너무나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돌아서려 했습니다. 한 발을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산속에서 연수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이 연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웃은 것도 손을 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눈동자가 연수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작은 나무패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연수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연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데우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 밤 등잔은 여느 때보다 오래 타올랐습니다. 연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율. 왜 그 이름이었는지, 무슨 뜻을 담았는지 그건 역시 연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상에는 두 사람 몫의 그릇이 놓였고 장작은 2배로 패야 했으며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도 약초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울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거리 안에 다른 생명 하나를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무게를 갖는 일인지 그때의 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린 그 순간이 무엇을 시작하게 할지, 무엇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지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서율은 자랐습니다. 산을 뛰어다니고 짐승과 어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서율도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것 아래에 한 가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그 나무패. 연수는 그것을 서율에게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나무패가 서율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것은 연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도 등잔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그 작은 불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아니, 혹은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기를 비는 기도처럼 세월이란 것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산속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나뭇잎의 색으로 알았고 한 해가 지나간 것을 서율의 키가 자란 만큼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또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서율은 어느새 연수의 어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다리는 산비탈을 오르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이의 흔적이 사라지고 청년의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변화를 매일 보면서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서율이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뒷모습을 볼 때면 연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산을 올랐고 연수가 약초를 캘 때 서율은 옆에서 뿌리를 다듬었습니다. 해가 기울면 나란히 내려와 한쪽은 밥을 짓고 한쪽은 장작을 쪼갰습니다. 말이 오가는 일은 여전히 드물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수가 국을 떠서 서율 앞에 놓으면 서율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받았습니다. 서율이 물을 길어오면 연수는 눈짓 한 번으로 고마움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서율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외우고 있었고 어떤 풀이 독이 있고 어떤 뿌리가 약이 되는지 연수에게 배운 것들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등성 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서율의 옆에는 늘 산짐승 하나둘이 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마음을 연 셈이었습니다. 서율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산은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연수가 가르쳐 준 것은 약초를 캐는 법, 불을 피우는 법, 비가 올 때 하늘을 읽는 법,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바깥의 것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 사는지, 세상이란 것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 이야기는 연수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서율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안에서 자라는 것은 풀이나 나무와는 달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뿌리를 뻗는 법이었습니다. 서율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연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천천히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등성이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초를 다듬다 말고 손을 멈추고 어딘가를 보고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늘 같았습니다. 산 너머였습니다. 능선 위로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아득한 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서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보았습니다. 밥상 위에서 장작을 패는 사이에서 잠들기 전 등잔 아래에서 서율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신은 누구인가? 왜 이 산 속에 있는가? 그 질문들은 서율이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안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모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듯 하루하루를 조용히 채우면 그 질문들이 영영 잠들어 있을 것이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든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율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서 걷던 연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율은 서 있었습니다. 능선 위 바람이 부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서율이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길 때까지 연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는 밥상을 차리다가 서율의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평소와 같은 손놀림으로 국을 떠다 맞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율이 먼저 잠이 들었고 연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마 끝에 등잔이 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잔을 살폈습니다. 기름은 아직 남아 있었고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산 너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율이 낮에 바라보던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수의 얼굴 위로 등잔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오래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의 잠든 모습 옆을 지나치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율의 목에 걸린 나무패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헝겊 사이로 나무패의 모서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보았고 시선을 거두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처마 끝의 등잔은 몇 번이고 흔들렸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오래간만에 가을 장터가 열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소식을 약초를 가지러 내려온 마을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연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때의 서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만남을 불러오게 될지 연수 또한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열리던 날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을 어귀까지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길 위에는 먼지가 한 뼘쯤 쌓여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날 처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연수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내다 팔아야 한다. 내가 다녀오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는지, 왜 이번에는 서율을 보내는 것인지 연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율도 묻지 않았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가는 서율의 뒷모습을 연수는 처마 아래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율의 발걸음이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연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장터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율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에 본 사람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이 그 좁은 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어디선가 솥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 산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율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소리와 움직임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는 나무가 서 있는 자리가 곧 자리였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곧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서율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초를 내려놓을 자리를 찾아 장터 한쪽 구석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었고 흥정을 거는 사람이 있었고 힐끗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약초 묶음을 정리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약초는 대부분 팔렸고 서율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서율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굽은 허리와 느린 걸음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눈은 무엇이든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서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율의 목 언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저고리 사이로 나무패의 끈이 가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그 끈 위에 멈추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깊었고 두려움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율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지나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서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자신의 목에 걸린 나무패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려있던 것, 연수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것, 그저 목에 걸려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그것을 처음 보는 노인이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율이 입을 열려는 순간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한 동작이었습니다. 묻지 말라는 뜻인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인지 서율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마디만 더 남겼습니다.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흙바닥 위에서 느리게 멀어졌습니다. 서율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장터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서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율은 빈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초값을 건네었고 연수는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은 뒤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느 저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율의 손이 저도 모르게 목 언저리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나무패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게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나무패는 전과 같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닿을 때마다 노인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 잘 간직하라는 말, 그 두 마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 서율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무패에는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날 밤 서율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깥에 등잔 불빛이 벽틈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율은 생각했습니다. 연수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덮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면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서율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 간절한 것인지 서율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잠이 든 것은 새벽이 가까워서였습니다. 연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서율이 뒤척이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이미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일어나 불씨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누운 채 서율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숨이 마침내 깊어졌을 때 연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율은 말하지 않았고 연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율의 손이 목 언저리를 더듬던 것을 연수는 보았습니다. 밥상 위에서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또한.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속의 하루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고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해가 지면 내려왔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두 사람 몫이었고 말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율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수 앞에서 내색한 적도 없었고 약초를 다듬는 손놀림도 장작을 패는 힘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있을 때가 달랐습니다. 산등성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인가를 찾듯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목 언저리로 갈 때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나무패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의식하고 하는 것인지 저도 모르게 하는 것인지 서율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끝이 그 나무의 모서리에 닿으면 장터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그러나 날카롭던 눈.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던 말. 서율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되짚었습니다. 되짚을수록 물음은 커졌고 커질수록 입 밖으로 꺼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수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것을 들은 뒤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들이 서율의 안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산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바람은 칼처럼 날이 서 있었으며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며칠이 지나자 무겁게, 산은 금세 하얗게 덮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마주 앉아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연수는 약초를 정리하고 서율은 끈을 꼬거나 나무를 깎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불꽃이 타는 소리, 나무가 마르며 갈라지는 소리, 바깥에서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 그것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충분한 그런 고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율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연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율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눈이 특히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바깥은 온통 하얗고 바람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불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서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습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말이 마침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연수의 손이 장작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율을 보지 않은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불꽃이 장작을 물어뜯는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율의 맞은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궁이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전이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봄이었고 안개가 짙은 날이었다. 연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다는 것. 가까이 가보니 돌무더기 옆에 아이가 놓여 있었다는 것. 헝겊에 쌓여 있었다는 것.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 연수는 그날의 이야기를 짧은 문장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꾸밈이 없었고 덧붙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 어디에서 온 아이인지 연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는지 서율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서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수의 목소리 안에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목 언저리로 올라갔습니다. 나무패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쓸고 손을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궁이 너머로 서율의 숙인 고개와 내려놓은 손을 보았습니다. 연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서율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연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대답으로는 서율의 물음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산에서 주웠다는 말, 아무도 없었다는 말, 그것만으로는 서율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연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눈 쌓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등잔은 켜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그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연수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되었고 물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렸으며 나무들은 아직 잎을 틔우지 않았지만 가지 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흙이 숨을 쉬기 시작한 냄새,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밀고 올라오려는 기운. 산은 해마다 같은 봄을 맞이했지만 그 해의 봄은 서율에게 같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밤에 들은 이야기가 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주워졌다는 것,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 서율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내색하지 않았고 아침이면 여느 때처럼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율의 안에서 그 물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답을 들은 뒤에 물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연수가 말해준 것은 경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는가. 하지만 서율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곳에 놓여 있었는가? 누가 놓았는가? 놓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목에 걸린 이 나무패는 무엇인가? 그 물음들은 연수에게서는 나오지 않을 대답이라는 것을 서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인지 그 구분은 여전히 할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연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더 이상 없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서율은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가야겠다고, 그 노인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서율이 집을 나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연수에게는 약초값을 받으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더 물을 수도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나서는 것을 보면서 연수의 시선이 잠깐 서율의 목 언저리에 머물렀습니다. 나무패의 끈이 저고리 안쪽으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시선을 거두었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서율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가을보다 한산했습니다. 봉장은 규모가 작았고 오가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서율은 장터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걸으며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굽은 허리, 지팡이, 날카로운 눈. 그 노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째를 돌 때 장터 끝 낮은 담장 아래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가을에 보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고 지팡이는 옆에 놓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볕을 쬐고 있는 것인지 잠이 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율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가을 때와 같았습니다. 노인은 서율을 알아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알아보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고리 안에서 나무패를 꺼내 노인 앞에 내보였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나무패 위에 멈추었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무패의 결을 따라 새겨진 무늬를 따라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건을 부딪히는 소리, 그런 것들이 두 사람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높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어진 표식이다. 서율의 손이 나무패를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찾으려 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물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높은 집안이란 어디인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지키려 한 사람은 누구이고 찾으려 한 사람은 누구인지. 하지만 노인의 입이 닫힌 것을 서율은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의 그 노인과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인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서율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의 눈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걱정인지 혹은 아주 오래된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그 깊은 눈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율은 나무패를 다시 저고리 안으로 넣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율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고 마을길을 지나고 산으로 향하는 오르막이 시작되었을 때 서율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위에 연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처마 아래에 앉아 약초를 다듬거나 아궁이에 불을 넣고 있거나 혹은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거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율은 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집안, 잃어버린 아이, 지키려 한 사람, 찾으려 한 사람, 그것들이 서율의 안에서 하나의 그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조각이었습니다. 흩어진 조각, 맞추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맞추지 말아야 할 것 같기도 한 서율은 산을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수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서율을 보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수는 서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장작 위에 도끼를 올렸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율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지 서율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느낌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연수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무엇을 듣고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율의 등 뒤로 무언가가 따라 들어온 것을 연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이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고 산에는 초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밥을 먹다가 손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을,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밤이면 자리에 누워서도 숨소리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연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연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서율이 입을 여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율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아침 서율이 마당에 나와 섰을 때 그의 눈이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쪽이었습니다. 연수는 처마 아래에서 그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잔 쪽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등잔의 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기름은 아직 남아 있었고 밤이 되면 다시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등잔을 한참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의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연수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서율의 발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높은 집안이라는 말, 잃어버린 아이라는 말, 그것이 서율의 안에서 하나의 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길이 이 산에서 시작하여 산 밖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연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아야 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수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율이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율이 떠난 뒤에 이 산속에 다시 혼자 남게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서율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시간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한 밥상이, 나란히 오른 산길이, 말없이 나눈 저녁이, 그 모든 것이 서율의 눈에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연수가 가장 오래 품어온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서율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연수는 안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서율의 기척이 한참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밖으로 나와 보니 서율이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빛이 서율의 얼굴 위에 흔들리며 얹혀 있었습니다. 서율은 등잔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꽃을 보고 있었는지, 불꽃 너머를 보고 있었는지, 연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서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율이 말했습니다. 이 등잔은 왜 끄지 않습니까?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다시 등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켜져 있던 겁니까? 연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서율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수는 밖에 남아 등잔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연수의 손이 등잔의 기둥을 잡았습니다. 낡은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 등잔을 매달았던 날이 까마득했습니다. 서율을 안고 돌아온 그날보다도 더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연수에게도 이 등잔에 얽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율에게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혹은 영영. 연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밤 서율은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것들, 높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이, 주어진 표식, 지키려 한 사람과 찾으려 한 사람, 그리고 연수가 말해준 것들, 산에서 발견한 것, 아무도 없었던 것, 헝겊에 쌓여 있었던 것, 두 이야기 사이에는 빈 곳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 서율은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연수인지 노인인지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빈 곳을 채우러 가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산, 이 집, 이 아궁이 앞에 밥상, 말없이 나란히 걷는 산길, 그리고 연수, 서율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불씨의 빛만이 아주 희미하게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바깥에서는 여전히 등잔의 불빛이 혼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가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신이 입을 열든 입을 열지 않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선택해야 할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일인지 며칠 뒤인지 서율은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만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서게 될지 서율은 아직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지킬 것인가? 높은 집안이라는 말, 잃어버린 아이라는 말, 그것들이 서율의 발 아래에서 하나의 길이 되어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그 길 위에 서는 순간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 발을 떼야 한다는 것. 서율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오래 흔들렸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몸을 쓰는 동안에는 생각이 잠잠해졌습니다. 도끼를 들어 장작을 쪼갤 때, 산비탈을 오를 때, 흙 속에서 뿌리를 캐낼 때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달랐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같은 물음을 되풀이했습니다. 떠나면 무엇을 얻는가? 남으면 무엇을 지키는가? 떠나면 무엇을 잃는가? 남으면 무엇을 놓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연수는 서율의 그 흔들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보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밥을 먹다가 멈추는 것을, 장작을 쪼개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연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수 자신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밥상을 물리고 아궁이에 마지막 장작을 넣은 뒤였습니다. 서율이 연수 앞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는 것은 매일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에 앉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서율은 무릎을 고쳐 앉았고 등을 곧게 세웠고 연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그것만으로 알았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서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연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율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 흔들린 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도착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였든 지금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아궁이의 불빛 사이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걸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흔들려 그림자가 연수의 얼굴 위를 지나갔지만 서율은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더 이상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의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그 사이를 천천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율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강가에 나가시지요.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율은 이미 선반 위에서 작은 등잔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연수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율이 언제 만들어 두었는지 혹은 어디서 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율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등잔이 처마 끝에 매달린 등잔과 닮아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는 풀벌레 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가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부서져 은빛 조각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율이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그 등잔을 물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등잔 하나였습니다. 물살이 그것을 받아 천천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등잔은 강물 위를 따라 흘렀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불꽃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등잔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가느다란 점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띄워보낸 것인지 서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인지 찾지 않기로 한 뿌리인지 혹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다짐인지 서율 자신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서율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물 위에 올려놓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이 멀어지는 것을 서율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수의 손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서율 쪽으로 향하는 듯 했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손은 다시 내려갔고 연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잔의 불빛이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달은 여전히 떠 있었고, 풀벌레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만은 조금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지나간 자리, 무엇인가를 놓아준 자리, 무엇인가를 선택한 자리. 서율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처마 끝에 등잔 불빛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올랐습니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겨울밤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눌러야 할 말이 있어서 생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아서 생긴 고요였습니다. 오래전 서율이 아직 작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바로 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마 끝에 등잔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섰습니다. 서율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등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 그을린 갓, 그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 연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고개짓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한 것인지, 등잔에 한 것인지, 혹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떠나간 누군가에게 한 것인지 연수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척임이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등잔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눈이 내리지도 바람이 거세지도 않은 조용한 봄밤이었습니다. 등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제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잠든 숨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 등잔의 불빛이 느리게 느리게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불빛이었는지, 누군가가 오지 않기를 비는 불빛이었는지,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산속 등잔 하나를 끝내 끄지 못했던 사내와 그 불빛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 서율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찾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강물 위에 띄운 등잔 하나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곁에 남는 것,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등잔 하나쯤 켜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